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모두 오후 들어서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205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575포인트에서 상승 거래 중이며 기관과 외국인은 모두 순매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외환시장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1032원으로 좀 하락 출발했던 환율인데요. 이 시각 외환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원 70전이 하락한 1032원에 개장했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1034원 90전까지 낙폭을 다소 줄이기도 했는데요. 이 시간 현재는 1034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미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를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달러화는 지난 5일 발표된 미국의 8월 고용지표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한 미 국채 금리 급등세로 인해서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를 보여왔고요. 이번에는 기존의 전망과는 반대의 전망이 제기되면서 달러 매수 세력들에게 차익 실현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 수입 가격의 하락과 산업 생산의 부진, 그리고 어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의 보합권 유지 등 미 연준이 매파적인 시대를 보낼 수 있는 경제적인 근거가 아직은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고요. 여기에 월스트리트저널의 완화적인 FOMC에 대한 기대감이 달러화를 차익 실현성 약세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울시장 개장 이후에는 호주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원이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질까요? 네, 현재 시장은 미 연준이 성명서 문구를 바꿀 가능성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 모두를 열어놓고 있는데요. 미 연준이 매파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는 달러화는 상대 통화들의 구분 없이 일방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유지할 경우에는 상대 통화에 따라서 차별화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 간의 통화정책 차이를 반영해서 달러화는 최소한 유로화와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상품 통화와 RC와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세 정도가 약화되면서 방향성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캐리 트레이드가 약화된 점이 방향성 둔화의 배경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미 연준이 매파적인 입장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달러원은 상승과 하락 그 어느 쪽도 쉽지 않은 양상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래 범위는 향후 1020원대 후반과 1030원대 초중반 사이를 오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이슈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가 뽑은 오늘 현 시장 키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환경이 우려감에서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 중국 유동성 공급 긍정 반응을 꼽아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대형주로의 관심 이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정부 부양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여전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 유동성 공급이 긍정 반응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오늘 일단 우리 시장 내 가장 큰 핵심 화두는 뭐니 해도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의 어떤 그 시중 5대 은행으로의 유동성 공급 부분 5천억 위안이라는 유동성 공급이 우리 시장 내 한동안 이제 상당 기간이었죠. 중국 관련주들,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들의 어떤 숨통을 좀 트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일 부분이 있겠습니다. 미국 FOMC 회의 이제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희석이 되면서 시장 투자 심리가 빠른 속도로 안정화를 되찾고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중국 유동성 공급 부분이 한동안 우리 시장 내에서 경기 민감 소재들에 대한 우려감 부분을 다소간이나마 좀 기대감으로 바꿔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반응 내지는 어떤 결과물로서요. 지금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상당폭 큰 그림의 어떤 상승폭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 조금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5천억 위안이라는 돈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중국 1년간 GDP의 약 한 1%에 해당하는 큰 돈으로서요. 거의 지금 중국 어쨌든 좀 부동산 쪽에 대한 완화만 조금 더 있어준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시장 내 전체적인 중국 관련 모멘텀이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촉발제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방금 전에 외환선물에 이제 정경팔 팀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호주 달러의 약세 부분, 이 부분에서도 여전히 중국의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중국에서 공해를 유발하는 석탄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철광석 가격의 추가적인 어떤 하향 압력이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봤을 때 또 우리 철강 업체들, 포스코를 비롯한 전반적인 철강 업체들의 어떤 수익성 개선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다. 이런 부분 역시 참고할 만한 어떤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대형주로 서서히 관심 이동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도 살펴보니까 연기금과 또 투신이 매수해주고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향후 시장 전개 어떻게 될까요? 예, 최근 들어서 어떤 주요 수급 주체들의 어떤 움직임, 행보가 조금씩 지금 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김남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기관을 중심으로 한 어떤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가 특히나 낙폭과대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외국인 역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입질이 좀 서서히 커지고 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는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도 좀 두고 봤을 때 다우 종합 지수를 비롯한 전반적인 대형주 중심의 어떤 매기 이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이제 대형주로 서서히 관심 부분이 조금씩 이동해 나가고 있다라는 걸 좀 감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요, 한동안 이때까지 우리 시장 내 큰 어떤 니치 마켓으로서의 중소형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 부분들이 지금 끝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겠습니다만은 선별화 작업이 분명히 조금 더 치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역시 염두하시고요.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조금 좀 낙폭 과대 중심의 접근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정부 부양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여전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좀 찬바람 불면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12월 대부분의 금융주들도 결산기 말을 이제 12월로 지금 바꿔놓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월이 되면서 점차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차적으로 이제 최경환 부총리께서 그 어떤 그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배당 관련주에 대한 관심 커졌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지금 일단 휴지기를 조금 좀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차 상승을 분명히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 이제 연말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배당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참고해서 말씀드릴 만한 부분은요. 최근에 이제 그 펀드들 개발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요. 펀드들의 대부분이 지금 이제 배당을 빼놓고는 펀드 출시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펀드 출시가 되는 것만큼 또 새롭게 배당 관심, 배당주들에 대한 그 펀드 내 편입 가능성 부분들 꼭 염두해서 앞으로 배당주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부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대응 전략이 궁금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경기민감 대형주 쪽에 관심 가져보고 싶은데 좀 추천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 특히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요. 낙폭과대에 대한 접근을 철저히 지금 현재는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유로화의 약세 부분 그리고 엔화의 약세 부분. 지금 현재 유로화의 약세 부분은 내일 있을 어떤 그 슈퍼 목요일 내일 스코틀랜드에 대한 주민투표 우리 시장에는 금요일 날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날 텐데요. 이 부분을 놓고 추가적인 유로화의 약세냐 아니냐 지금 시장 내에서 지금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코틀랜드의 어떤 그 상황이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시장은 다시금 유로존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 유로화 약세는 어찌 보면 기정사실이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엔화 약세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피해야 되겠죠. 따라서 경기 민감주라 하더라도 유로화와는 조금은 좀 덜 관련이 있는 그런 업종. 오히려 여기서 관련이 있는 업종이라면 조선업종이 되겠는데 조선업종은 일단은 조금은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중국 쪽 추가 부양책에 대한 연관을 직접적으로 받는 화학업체들 그리고 철강업체들에 대한 저점 매수 관점이 유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간의 코스피 지수를 떠받쳐온 외국인들의 수급에 묘한 변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최근 달러와의 강세 속에 외국인들은 매수 강도를 좀 급격하게 줄이면서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관이 일부 사고는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외국인이 사야지만 지수가 좀 올라가는 패턴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특히나 대형주 쪽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을 이제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그 매수 강도를 상당히 강화시키다가 결국 이제 우리나라를 제외한 뭐 대만이나 인도네시아 쪽의 그 매수 강도를 상당히 강화시켰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부분들이 외국인 쪽에서 이제 구프 펀드나 이런 쪽에 이제 그 유입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 굉장히 강한 수급 기반을 형성했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그 매매 동향에 조금 이상 기류가 흐르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누계를 봤습니다. 누계를 봤을 때 올해 1월 2일부터 어제 종가까지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대형주 기준으로 8조 4,600억 정도 샀기 때문에 뭐 상당히 많은 양을 샀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하다고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쪽 부분입니다. 연속으로 그 매도가 나왔던 적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외국인들이 일별 기준으로 4일 연속 순매도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매도 규모가 뭐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건 아닌데 결국 이제 그 전일 같은 경우에는 매도 강도가 조금 강해지면서 4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2,212억 정도. 그러니까 뭐 절대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절대 규모는 크지는 않은데 지금 준비된 차트 화면을 한번 보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그 외국인들이 매도를 그러니까 매도세가 강화됐던 시점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올해 이제 연초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연초에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8거래일 동안, 9거래일이죠. 9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2조 5천억 정도로 매도를 했습니다. 뭐 하루에 막 7천억씩, 5천억씩 팔면서 9일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이때는 이해가 갑니다. 이때는 이해가 가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연말에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청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 부분의 그 배당 관련 청산 물량이 그 프로그램화 돼 가지고 매도가 출회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럼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매년 연초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첫 거래, 그러니까 옵션 거래, 옵션 만기 때 대규모 청산 매도들이 많이 나오면서 장을 압박해서 대부분 연초에 장이 안 좋고 그때가 지나면 좀 괜찮아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연속적으로 거래가 나왔던 것이 언제냐면 그 다음에 보여지는 3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인데 이때 역시도 10거래일 거래 동안에 2조 원 정도가 매도 나왔습니다. 뭐 상당히 큰 규모로 좀 매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를 폈던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2조 정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프로그램 청산 매도할 때는 한 2조 5천억 정도, 그리고 10거래일 동안은 한 2조 정도. 그러니까 앞부분보다는 매도의 절대 규모가 좀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체적인 장은 하방을 좀 잡으면서 우상향하는 패턴을 좀 보였고요. 그럼에 따라서 그 중간에 다시 한번 매도가 나왔지만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역시나 4월 말에서 5월 중순 이때 1조 정도 매도 나왔는데 이때도 외국인들의 매도에 의해서 장이 순간적으로 좀 충격을 좀 받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순매도를 한 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순매수 기조를 강화시켰던 부분들, 특히나 7월달, 8월달 정도에는 상당히 이제 매수 강도를 강화시키면서 결국은 그 정부의 그 어떤 정책 기대감,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기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수는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냐,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치들을 많이 나타냈었죠. 근데 지금 현재 4일 연속 거래됐던 날은 이 세 번의 패턴 이후에 최초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수급 변화가 근본적으로 생기는 건지 아니면 잠시 장을 관망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교란 현상인지 이거에 대한 변화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국은 내년 연초가 되던 내년 후반이 되던 달러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배경들은 전일 좀 설명을 드렸죠. 지금 일시적인 달러 강세 현상이다, 아니면 그 달러 강세가 이제 9월, 10월 정도가 거의 고점을 찍을 거다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환율을 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그 수출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기업에 대한 실적을 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의 그 달러 강세 추이를 보려고 하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 기반, 결국은 국내 주식을 살려고 하는 자금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들어오는 거냐 나가는 거냐 아니면 멈춰 있는 거냐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결국 달러 강세라는 것은 반대쪽에서 뒤집어 얘기하면은 비달러에서의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시점이고요. 다만 이제 그 시기가 언제냐, 규모가 언제냐, 뭐 이런 거에 문제만 지금 남았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달러 강세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그 자금 수급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달러 강세가 나타났던 일반적인 패턴들이 국내 증시에 충격을 주는 패턴들이 나타났다.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또 나타나고 있죠. 지금 스코틀랜드 관련 부분인데요. 전일도 잠깐 그 경고성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거 그렇게 간단하게 지나갈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외국계 자금 중에서 최근 동향을 좀 집계를 해보니까 영국계 자금이 이미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규모는 아직 크진 않은데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이탈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만약에 이게 그 현실화돼서 확실하게 된다면 뭐 별거 아니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국계 자금의 일정 부분의 이탈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같이 수급 여건이 약한 상태에서는 국내 증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자금 유입 속도가 줄어들고 있고요. 영국의 자금의 이탈이 일부 나타나는 부분들,
부분들은 단기적인 수급 기반에서 좀 부정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그 외국인의 동향을 좀 점검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금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우상향으로 끌고 가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런 맥락에서 전일부터 말씀드렸던 게 거의 박스권 하단은 진입한 것 같은데 박스권 상단으로 강하게 뚫고 나가기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하면 돈을 잃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그 FN가에 대해서 이제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어떨 때는 이런 분위기에서 움직이고 어떨 때는 저런 분위기에서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떨 때는 정책적 이슈가 중요한 시장의 중심축이 될 거고요. 지금 같은 불확실성이 내재된 상태에서는 펀드멘탈의 투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FN가에 대해서 기준 영업률 20%, 그리고 ROE 10%. 기준 영업률이라는 것은 결국은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결국은 반복된 영업활동. 그러니까 회사가 정상적인 자기 물건을 팔아서 내는 이익률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매출액 대비. 근데 여기에서 영업이익률이 20%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경쟁력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영업이익률이 7, 8%대고요. 보통 이제 그 서비스업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비교적 높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ROE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얼마나 돈을 벌어들이냐. 그래서 두 가지 조건에 맞물리는 회사들을 18개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20%, ROE 10%, 여기에 18개의 회사를 뽑아내니까 이 회사의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더라. 대표적으로 지금 컴투스 같은 게 영업이익률 30%에 ROE 13% 나오니까 주가 상승률 450%.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도 역시 43%의 영업이익률에 ROE 51%, 그러니까 330%.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게임 관련주 아니면은 헬스케어 관련주 이런 쪽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지만 그 골프존 같은 경우도 역시 영업이익률이 29%대 그리고 ROE 12%대니까 주가 상승률이 30%.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대비로는 상당히 초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지금같이 흔들리는 장에서는 펀드멘탈에 근거한 영업이익률과 ROE 그리고 그리고 BPS 결국 주당 순자산 같이 자기 자본 투자 이익률 그리고 영업이익률 그리고 현재 가치 대비 저평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조금 이제 우리가 지금은 좀 원칙이 좀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그 기본적인 가치 산정이 먼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어떤 지표를 먼저 통해서 그 기업의 본질 가치를 좀 산정할 필요가 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에 부합하는 업체가 찾아진다면 거기서 한 가지 일반인들이 체크 못하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현재 좋다고 해서 앞으로도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폰 부품업체들이 급격하게 영업이익률이 높았다가 급격하게 꺾이는 것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 기업 환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연속성이 있는 상태가 되느냐. 그리고 추가적인 확장 국면이 나타날 수 있는 성장성이 있냐. 이것을 좀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결정된 상태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들이 부합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과 전체적인 장의 분위기, 그러니까 패션,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변화의 어떤 동력들 이런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부합되는 투자 전략이 간다라고 한다면 현 장세에서 크게 무리 없는 종목 선정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희 멘토입니다. 네, 시장이요 좀 가벼운 것 같아요. 좀 반등을 좀 빠르게 주고 있죠. 자, 코스피가 57포인트까지 갔어요. 0.7%까지의 상승을 주고 있고요. 자, 코스닥은요 0.5% 정도 흐름이 굉장히 좀 가벼운 느낌입니다. 제가 지수 움직임이 가볍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자, 제가 단기적으로 한 205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뛰어넘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인 흐름도 지금으로서 제 판단이 맞다면 기대가 좀 됩니다. 여러가지 지금 악재들이 거치고 있다. 자, 제가 악재가 거친다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네, 지수 움직임이 가볍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기관들과 외인들이 지금 양매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자, 제가 기관들이 매수하는 거 굉장히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오전에도 좀 공개방송 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저희 포트 중에 있는 현대제철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삼성전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기관들의 매수를 꾸준하게 해주는 그런 종목 위주로 해서 종목 움직임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오랜만에 기관들이 1000억 이상씩 이틀 들어오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셨죠? 걱정 마시고 종목들 보셔야 되고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 흐름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잘 보시고 대응하시고 오늘 또 동서가 급등을 하는데 좀 이따가 AS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부터 시작을 할게요. 종목이 5개입니다. 금호석유, 네이버, LG화학, 대상, SK브로드밴드인데요. 자, 종목 상담을 좀 이 시간에 같이 해드리고 있죠? 네, 종목 상담 번호를 말씀드릴게요. 자, 013에 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아래 번호로요, 문자를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빨리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 오랜만에 반등. 빠질 만큼 빠진 걸까요? 이게 오늘 4.5% 현재 상승을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정말 많이 밀렸었어요. 보이시죠? 그냥 계속 주구장창 내려갔어요. 자, 2010년도부터의 차트인데요. 자, 이때 쫙 올라가고, 이때 뭐가 있었죠? 급락했을 때, 네, 제일 짜증나는 유럽위기 있었죠? 자, 그 이후부터 해서 계속 내려갑니다. 자, 현재 구간대가 어떤 구간이냐면 2013년도의 포인트, 바닥 포인트까지 이때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현재 나와 있어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쌍바닥 구간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런 포인트가 현재 그림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반등을 주는 걸까요? 네. 자,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면 이런 상승 그림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어디까지 갈까요? 보통 요 고점 포인트까지 가나요? 이 정도까지도 안 갑니다. 여기까지도 갈까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 포인트 잡힙니다. 네. 한 85,000원 정도까지 단기적인 그림이 좀 잡히네요. 네. 자, 지워보고요. 수급 보여드릴게요. 최근의 수급을 살펴보자면 기간 계속 매도. 자, 외인이 매수해주는데 외인의 매수 흐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개인이 물량을 계속 사주니까. 이거 별로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근데 오늘 보면, 자, 오늘에서는요, 코스피를 잡아야 되겠죠? 자, 기간이 현재 한 30억 정도, 외인이 8억 정도, 수량으로 체크해 드릴게요. 외인이 만주, 기간이 한 4만 주가량 매수를 해줍니다. 많은 물량을 매수를 현재 해주고 있어요. 좋은 움직임으로써 좀 포착이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금호석유 여기서부터 해서 한번 치고 가는 분위기. 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간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간이 그렇게 팔았잖아요, 방금. 그쵸? 계속 팔고 있었는데, 오늘 잡혔어요. 내일도 기간의 매수가 잡힌다면은 참 좋은 매수 타임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얼마까지? 85,000원 정도까지. 자,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상승을 주는데, 이전처럼 막 10만원대 이렇게 안 가요. 안 갑니다. 대신에 1차적으로 올라갔다가 추가적인 상승 포인트 맞춰서 9만원대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가요, 오늘도 상승을 줘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고 있어요. 많이 밀린 만큼 또 상승을 줍니다. 자, 제가 21선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마다 항상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매수하기에 참 좋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최근에 수급 보자면요. 외인은 팔고 기관은 삽니다. 그렇죠? 자, 오늘장 볼게요. 자, 오늘장은 어떻게? 외인 사고 기관도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투신과 연기금에서 동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림이란 말이에요. 같이 매수가 들어온다. 그렇게까지 기관들, 외인이 팔고 있었는데, 그렇죠? 양매수가 잡힙니다. 자, 내일도 양매수가 잡힐 가능성 있어요. 어떻게 다시 갈까요? 21선 위로 가겠죠? 얼마까지 보면 되죠? 1차적으로 80만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80만원 정도까지. 그럼 현재 구간 때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80만원까지 보면은 몇 퍼센트입니까? 7, 8% 되겠죠? 그 정도 수익에 대해서는 가능한 종목이다. 그래서 네이버 잘 보시라고 가지고 나왔고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엔요. LG화학이에요. 자, LG화학이 먼저 이제 자동차 2000지 배터리 부분 아우디하고 손을 잡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르노 닛산 쪽과 같이 잡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오늘 튀어 올라가는데 수급 포인트를 같이 좀 보시자면 오늘 많이 올라가요. 3%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닥 확인하고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자, 최근의 수급 상황 보자면 썩 내키지 않는 수급, 기관들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약간 꼬여있는 수급이었어요. 외인 좀 사주긴 했는데 기관이 많이 파니까 좀 애매한 그런 모습 자체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또 확실하게 수급 포인트가 잡히진 않은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장 수급에서 보자면 외국인이 32,000주고요. 기관이 4,000주가량. 외인들과 기관이 어떻게?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잘 들어오고 있어요. 외인들 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급등하는 건데요. 자, 상승을 줄까요? 얼마나 줄까요? 자, 차트 볼게요. 이 그림에서 보자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추천을 드렸다가 매도를 한 적이 있는데 거의 이 정도 그림을 제가 잡고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때 샀다가 바로 손절을 쳤죠, 이날.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종목이 문제가 없고 수급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요 차트의 하단까지는 올라간다 말씀드립니다. 하단이 얼마죠? 29만원까지 흐름이 보이네요. 못 먹어도 29만원 정도까지는 현재 가격이 잡혀있다. 자, 뚫고 올라간다면 얘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평행하게 올려본다면 다음 포인트 자체는 이 갭을 메울 수가 있겠죠. 이 큰 갭을. 그렇죠? 네. 굉장히 긍정적인 자리다 판단이 됩니다. 잘 지켜보시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 종목 걸렸어요. 대상이 무슨 회사입니까? 청정원이요. 여러분 아시죠? 네. 많이 밀렸다 올라가는데 항상 이 대상이라는 종목은 61선 라인을 깨고 내려갈 때마다 굉장히 많은 매수 흐름이 잡혔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그쵸? 그럼 참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죠? 그쵸? 요 포인트,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이 정도 그림 나오잖아요. 자, 현재 구간대에서 굉장히 매수하기에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요거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좀 커 보인다.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이 정도까지 그림이 잡히기도 하고, 좀 짧게 본다면 이 정도 이런 그림들인데, 여기서 못 먹어도 이 정도까지, 55,000원까지 10% 공략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볼게요. 최근에 수급 보자면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를 해주다가도 다시 양매도가 잡히는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자, 오늘 장에서는 외인이 몇 주? 36,000주, 기관이 2만주. 투신과 기타 법인까지 같이 좀 매수를 해줍니다. 좋은 그림이죠? 자, 상승 다시 주는 거 있어요. 다시 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다.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SK 브로드밴드입니다. 오늘 좀 오르는 듯 싶었는데 내려오긴 했어요. 하지만 좀 플러스권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주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무서울 정도로 올라갑니다. 몇 차례 좀 걸어는 드렸지만 확실하게 매수하라고 말씀 못 드렸고, 오늘 공개방송상에서는 다른 종목 강력하게 매수도 괜찮다라고 의견 드린 종목이 참 잘 가고 있긴 한데, 자,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도 보자면 오늘장 어떻습니까? 외인이 12만주, 기관이 19만 6천주. 굉장히 많은 물량을 양매수해주고 있어요. 자, 최근에 수급 보자면 어제 외인이 좀 파는 듯 싶었는데 오늘 다시 잡습니다. 어제 기관이 130만주, 그저께 기관이 120만주 매수했어요. 엄청난 물량을 매수해줍니다. 오늘까지 해서 몇 거래일? 9거래일 연속 기관 매수 잡혀요. 야,
대단하죠?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얼마나 더 갈지에 대한 부분은 좀 체크는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나쁘진 않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가져가셔야 되고 지금으로서 좀 매수를 한다는 것은 별로다. 네, 좀 기다려보자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느새 35분이네요. 상담을 해드려야겠죠? 네, 상담할게요. 자, 셀트리온 왔어요. 네. 자, 1660님, 셀트리온 48,020%. 한번 이전에, 네, 추천을 했다가 손절 바로 치고서 다시 8월 초에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다렸고요. 공개방송상에서 계속 이때, 매수 괜찮다, 매수 질문 주신 분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셔도 됩니다 말씀드렸고요. 쭉 급등을 합니다. 자, 이제 48,000원까지 3,000원 남았습니다. 3,000원. 바로 코앞이에요. 하루만 잘 가도 돼요. 네. 오늘 뭐 상한가 쳐도 갈 수 있는 가격이에요. 하루 만에 갈 수도 있죠. 셀트리온이 워낙에 한번 올라가면은 그냥 미친듯이 올라가죠. 그쵸? 겁나게 올라갑니다. 자, 때가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셀트리온 사실 저는요 이 추세를 지금 기다렸거든요. 여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목표가를 5만원을 잡고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아실 거예요.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 중에 있습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수급 포인트가요, 기간이 이렇게 매수 들어오고 안 팔고 나가고 잘 있어요. 가만히 있는다고요. 자, 오늘장 수급 보자면 외인 기타 법인 들어온단 말이에요. 서정진 회장 마인드 바뀌었다고요. 이제 모든 증권가에서 셀트리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 매수 접근, 제가 상담 여러 번 하실 때 뭐라 말씀드렸죠? 44,000원 아래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최근에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거 나왔잖아요. 분봉으로 볼게요. 네, 오늘 5분봉인데요. 자, 네, 시작하자마자 깼어요. 그렇죠? 여기가 44,000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깼다가 다시 올라가 쫙. 이때 매수하라고 의견 드렸어요. 44,000원 아래 깼다가 올라간 매수하라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공개방송에도 말씀드렸고요. 네, 가져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저 좋게 봐요. 굉장히 좋게 봅니다. 네. 셀트리온으로는 제가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었어요. 이번에 한 번 더 시작입니다. 5만원이 아니고요. 그 이상 봐요, 사실. 네. 그러니까 한번 저 믿어보시고 가져가 보자.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LG화학. 8548님, LG화학은 제가 방금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27만 2,500원에 10%. 네. 거의 이게, 그러니까 제가 최초에 매수 추천을 드렸던 가격이에요. 27만 2,000원 정도가. 그렇죠? 여기서, 그리고 다 손절을 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네. 좀 이따가도 상황 보고 말씀드릴까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괜찮아요. 네. 매수가 밴드를 잡아드릴 건데, 좀 이따가 괜찮아요. 하반기까지의 성장성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상승 추세를 계속 그릴 가능성 높아 보이거든요. 네. 종목이 이상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갭을 채운다 말씀드렸죠? 하단까지. 네. 나올 것 같아요.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버티세요. 잘 버티셨고요. 네, 잘 참으셨고요. 이번엔 수익 내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동양강철 현재가에 매수해야 될까요? 5899님. 뭐 많이 내려왔습니다. 추세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거의 뭐 2포인트까지 왔어요. 네. 항상 말씀드리는 그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아우. 쫙 추세 하단까지 왔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평행하게 만들어 볼게요. 예측을 해보자는 거죠. 다음 그림에 대해서. 여기 구간대는 슈팅 구간대가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요렇게 이제 갭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요렇게 올라갈 가능성 있죠. 있어요. 네, 있습니다. 매수 가능하다라고 제가 벌써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바닥 포인트에서 뭘 봐야 된다?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차트가 다시 올라가는지. 수급은 오늘 최근에 수급 완전 심각하네요. 자, 오늘장 수급이 있나 볼게요.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잡히네요. 많은 물량은 아닌데, 자, 최근 들어 사실 외국인의 물량은 어제에도 많은 물량 매수가 들어왔고요. 자, 이렇게 아시죠?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아시죠? 반등 주면서요. 내일도 반등 나오고 조금 올라가는 거 보이면서 5,650원 5,650원으로 올라갈 때 그때 매수하겠습니다. 아셨죠?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어요. 5,650원으로 다시 올라간다면 그때 이용하셔서 매수하시고 가져가 보자. 대신의 비중은 10%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7024님, 대덕 GDS 12,950원에 50% 해볼게요. 12,950원이요. 비중은 좀 크시네요. 12,950원. 좀 밀렸어요. 많이. 그쵸? 자, 그런데, 나쁘게 사신 가격은 아니에요. 추세 상단에서 어떻게 평행하게 라인 잡고요. 내려오면 요 그림 나옵니다. 나왔네요. 자, 현재 매수하신 구간대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요런 그림이 한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요런 그림이. 네, 기다리셔야 돼요. 한번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수급이 좀 있나요? 수급 포인트 들어오다가 약간 꼬이는 모습. 오늘장 수급 보니까 잡히네요. 투신권에서. 이거 한번 튈 자리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세부적으로 본다면 또 여기서 어떻게 쌍바닥 거의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 주는 포인트. 이 박스권의 돌파 흐름에 대해서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 못 먹어도 이 친구는 어디까지 갈 수가 있다? 35,000원 위로 한번 올라가서 14,000원까지의 흐름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현재 이 업종 관련주들의 추세는 나쁘지가 않다. 그렇다면 대덕 GDS는 어떻게? 홀딩을 해야 된다. 잘 버티셨고 가져가야 된다. 아셨죠?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 걱정인 것은 다음부터는 비중 좀 50%는 좀 아니잖아요. 예? 비중만 좀 낮춰주세요. 수익 나기 시작하면요 비중을 좀 낮춰주세요. 근데 올라가는데 50%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그쵸? 그것만 조금 다음부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지바이오 2774님 반갑습니다. 7,800원 10%. 7,800원 7,800원 좀 높으셔요. 네. 자, 이지바이오는 매수할 구간 자체가 여기서부터 살펴보자면 이런 구간대가 잡히지만 새롭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거의 거의 같은 구간이긴 하네요. 네. 자, 이 정도 구간에 거의 바닥 포인트로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7,800원이시면은 요 정도 구간인데요. 약간은 좀 고점 포인트에서 매수하셨어요. 팔아야 될 시기, 언제 사신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7월 달에 매수하셨다면은 굉장히 위험하게 매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도 또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할 구간이 현재 요 공간인데 깨고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장 많이 밀려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자, 오늘장 기간 매도 심각하네요. 최근의 수급 좋지가 않습니다. 결론은 매도하겠습니다. 자, 매도하신 이후에 다시 올라갈 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오늘장 굉장히 심각한 움직임 좋지 않아요. 현재창 열어봐도 외인 매수 이거 아주 안 되고 턱없는 물량. 기간들이 지금 12만 주.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네. 매도 처리하시고요. 다시 올라갈 때 잡아야 됩니다. 이 추세 하단을 많이 깨고 내려가면은 그때는 많은 물량으로 깨고 내려갈 때는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10만 주가 넘어요. 그쵸? 오늘 거래량이 지금 95만 주인데 12만 주가 나왔어요. 많은 거잖아요. 일단 하락 추세가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매도 처리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릴게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종근당 오늘 오전에 해드렸는데 같은 분인가 다른 분인가 모르겠네요. 자, 7811님 종근당 49,500원. 볼게요. 네, 다른 분인 것 같네. 49,500원. 같은 분인가? 51,000원이었나? 헷갈립니다. 가격을 좀 다르게 적어주셨나? 어쨌든 이때쯤 매수가 들어가셨고요. 자, 간단합니다. 이 친구 어떻게 올랐나요? 기간이 계속 사줬죠? 네. 오늘자 현재 흐름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간 또 사주네요. 기간 매도가 나오면 정리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데 누가 사고 있어요?
기관이 빨갛게 사고 있잖아요. 그럼 주체는 누구예요? 기관. 그럼 기관이 팔고 나갈 때 정리하면 그냥 장땡인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몇만 주 이상 나오면 된다? 어디 볼까요? 기관이 10,000주 이상 나올 때 정리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언제? 기관이 종근당 홀딩스 10,000주 이상 던지면 그때 그냥 정리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그때 아마 주가가 좀 밀릴 거예요. 2, 3% 밀릴 거예요. 그때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수급 보시고. 아셨죠?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죠? LG생명과학 신규 매수 202님, 2202님 보겠습니다. LG생명과학 볼게요. 잠시만요. 네, 갑자기. 네, 패드를 눌러서. 자, 신규 매수 조건 여쭤보셨는데요. 흐름은 굉장히 좋네요. 많이 밀렸다가 이제 촥 올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쫙 내려왔다가 쫙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이렇게 나오는 그림 굉장히 좋은 건데요. 흐름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럼 최근 들어서 수급 상황을 한번 체크해보죠. 자, 최근의 수급. 기관들이 매수를 다시 들어온다. 좀 팔았지만 다시 잡아줬다. 연기금이 5만 주나 매수를 해줬네요. 어제. 자, 오늘장 볼까요? 오늘장 연기금이 1,000주 매도?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장 끝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장 끝나고. 약간 애매한 위치. 그래서 오늘 많이 안 오르는 건데, 정 매수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가격을 잡아드릴게요. 요 추세 하단 맞추겠습니다. 선을 그으시고요. 추세 하단을 맞추면 얼마? 이게 좀 내려온다면 하루 만에 떨어지진 않겠죠? 요 정도 각도로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얼마 될까요? 한 34,000원 아래? 33,700~800원, 34,000원, 이 정도 구간대. 요 구간대 왔을 때 기다리셨다가 또 당장 사는 게 아니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수급 좋아지면 그때 매수하겠습니다. 아셨죠? 급하게 매수하지 마세요. 모든 종목은 다 기회가 옵니다. 아셨죠? 지금 당장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는 종목. 오늘 윗골이라는 게 심히 마음에 안 듭니다. 아셨죠? 조정 나온 이후에 다시 올라갈 때 그때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5483님 모다정보통신 5,300원에 20%. 5,300원에 20% 하셨는데요.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518억. 수급 포인트 당연히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오늘 장에도 뭐 외인 8,000점에도 나가는 이건 볼 필요 없는 것 같고요. 5,300원. 오늘이라면 어제 사셨어요. 뭐 사물인터넷 이런 거 보셨나요? 상승을 줄 수 있는 포인트 자체를 찾아보자면 가능은 하겠지만 사실 조금은 제 스타일의 종목은 아니에요. 예. 대신에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 첫날에 이제 이날 튀어가 올라가는 날 월요일날 상한가를 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좀 조정이 나오니까 안 올라가니까 걱정이 되실 거죠? 예. 10%만 가져가겠습니다. 20% 아니죠. 걱정되면 그냥 절반 줄이면 됩니다. 20원 손해본다 생각하시고요. 10%만 보유하고 가져갈게요.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제가 수급 없는 종목을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수급이 찾아봐도 전혀 없잖아요. 그냥 이거는 개인 노름이거든요. 개인 노름. 개인 노름이에요. 개인 노름. 그렇죠? 저 같은 사람 몇 명에서 맘먹고 작업치면 올라가는 종목이라고요. 그런 종목이잖아요. 이렇게 작은 종목 저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중 줄여주세요. 당장 줄이시던가 상황 보시고 반등 주면은 한 5,000 뭐 한 3,400원 정도 해서 손해 안 보시고 줄일 수 있으실 거예요. 비중 줄이시고 나머지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볼까요? 현대백화점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2914님 보겠습니다. 자, 현대백화점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백화점 관련주들 살펴보자면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한번 많이 올랐었다가 지금 다 쉬어가고 있거든요.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많아요. 네, 많이 쉬어가고 있다고요. 큰 상승 가치를 찾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이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 자, 수급 볼게요. 자, 수급 포인트 좋아요. 이제 또 남아있는 게 이제
연말 포인트가 있잖아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그런 포인트와 더불어서 크리스마스 있으니까 같이 매출 악트 포인트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외인들의 매도 흐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자, 개인이 좀 물량을 받아가는 느낌이네요. 오늘장 보자면 오늘장 외인 또 팔고 있고요.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가격대를 잡자면 21선 깨는 부분이 나을 것 같아요. 얼마? 15만 5천 원대 정도나 이 정도 포인트?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닌 것 같다는 이유는 요 흐름의 자체에서 거의 이 박스권의 흐름이 있잖아요. 갇혀있잖아요. 이전의 가격대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현재 가격 구간대. 그래서 쉽사리 오르기가 쉬운 구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사하시고 싶으시다면 15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만 제가 상담을 할게요. 못해드렸는데요. 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종목 AS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제 KSS 해운을 그냥 수익 조금 보고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물산 잘 가고 있고요. 그냥 버팁니다. 현대제철도 움직임 괜찮고요. 동서가 오늘 다시 올라가서요. 동서만 제가 조금 AS 해드릴게요. 동서를 제가 목표가를 24,000원으로 다시 재설정을 잘 해드렸어요. 오늘 또 24,15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네,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동서 목표가를 올리겠습니다. 네, 더 올릴게요. 24,000원에서 25,000원까지 올리겠습니다.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일단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좀 마음에 들고요. 네, 괜찮죠? 마음에 들고요. 오늘장 수급 있나요? 볼게요. 현재 바뀌었는지. 자, 외인이 이렇게 팔아주고 있지만 기관들이 잡아주면서 쉽게 주가를 밑으로 꺾어주진 않아요. 그렇죠? 외인은 어차피 계속 나가는 거고 요거 계속 떨어져 나가길 바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간다. 커피값 인상 부분 좋습니다. 그래서 25,000원까지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언지시 말씀드렸습니다. LG화학 가지고 나왔어요. 자, LG화학 이슈가 뭡니까? 바로 확인하고서 가격 잡아드릴게요. 자, 이슈 전기차 성장성 아시는 거고요. 아우디랑 르노니산 이것도 아시는 거죠? 외인 및 기관 수급 매력도 높다.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포인트를 맞추시면 돼요. 자, LG화 그래서 매수 목표가 딱 잡아드릴게요. 매수가는요, 얼마에 잡아드릴 거냐면요, 27만 3천원에서 27만 5천원 정도 사이, 요 정도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확대를 좀 할까요? 네,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그리 높게 안 봅니다. 1차적으로 얼마까지? 30만원 정도까지만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내일 떨어졌다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밴드를 잡아드리는 거니까요. 잘 오늘 사시지 마시고요. 내일 보시면 사셔도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손절가는 얼마요? 26만 5천원으로. 여기 깨지면은 마음에 안 드니까 깔끔하게 이때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참고하시고요. LG화학 한번 담아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6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57포인트에서 60포인트를 좀 앞두고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575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